성공적인 투자의 비밀이 글쎄요, 한 축구 감독의 전략에 숨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좀 뜬금없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공감과 동정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시장의 심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성공하려면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하다. 이 단순해 보이는 원칙이 어떻게 경기장의 승패를 가르고 나아가 여러분의 투자 계좌를 좌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2년 월드컵 신화를 썼던 바로 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히딩크 감독 성공의 비결은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선수들과 같은 눈높이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자, 이걸 러시아의 나로드니키 운동과 비교해 볼까요? 이건 완전히 실패했는데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농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동정의 시선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부당했죠. 바로 이 차이, 위에서 보느냐, 같은 눈높이에서 보느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좋습니다. 축구 얘기도 하고 역사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 투자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 공감과 동정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침 아주 좋은 예시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투자자들의 희비가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날이죠. 트리플 위칭데이, 바로 옵션 만기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장을 움직이는 저 거대 기관들의 속마음을 한번 공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양매도라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시장을 거대한 가두리 안에 가둬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전쟁터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정말 흥미롭죠? 기관들은 선물지수 104포인트 근처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게끔 판을 짜놨어요. 그런데 보세요. 위로는 110포인트, 아래로는 95포인트. 이 선을 벗어나는 순간 자기들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이 안에 지수를 묶어두려고 하겠죠. 자, 만기 주간이 되면요. 시장에선 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먼저 몸살이는 외국인들이 슬그머니 판에서 빠져나가요. 그럼 링 위에는 누구만 남죠? 네, 국내 기관하고 개인 투자자들만 남아서 마지막 종가를 어디서 끝낼 거냐를 두고 정말 치열한 줄다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옵션 만기일이라는 숲속의 나무 하나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숲 전체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걸 보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도구가 바로 엘리엇 파동 이론입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시장이 보통 5번 오르고 3번 내리는 이런 파도 타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리듬이죠. 그리고 이 분석에 따르면 지금 시장은 거대한 5번의 상승 파동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4번째 파동, 그러니까 잠시 숨을 고르는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700. 이 엘리엇 파동 이론에는요.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이 700선이 그 마지노선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여기를 뚫고 내려가 버린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이 상승 스토리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핵심 숫자는 730입니다. 왜 730이냐? 파동이라는 게 종종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하락 파동의 깊이만큼 두 번째 하락 파동도 비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 목표 지점이 바로 이 730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숫자는 바로 870입니다. 여긴 뭐랄까 기나긴 숨고르기를 끝내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출발선 같은 곳이에요. 만약 지수가 이 870을 힘차게 뚫고 올라선다? 그럼 이제 지루했던 조정은 끝났고 마지막 상승 파동이 시작됐구나 하는 청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이 이 숫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달리는 버스를 쫓아가지 말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라. 정말 멋진 말이죠? 730이나 870 같은 이런 숫자들은요, 우리가 행동을 취할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 버스 정류장인 거지 그 사이에 정신없이 흔들리는 도로 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700, 730, 870. 이 숫자들을 막 외우고 맹신하기 전에 이 분석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어떤 특정 투자 이론이나 전문가의 말을 이게 완전한 정답인 것처럼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답이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철학이죠. 자,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결국 과거의 데이터, 즉 경험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학자 베르그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험은 시간의 노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제 시장에서 완벽하게 통했던 법칙이 오늘은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끊임없이 변하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분석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개의 가치 있는 창문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동쪽 창문으로를 산이 보이고 남쪽 창문으로를 바다가 보이잖아요. 하나의 창문만 보고 세상 전체를 봤다고 말할 순 없죠. 여러 창문을 통해 봐야만 더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적 분석과 숫자들을 넘어서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바로 투자를 대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로 말이죠. 자, 동정적인 투자자는요, 시장 밖에 서서 자기가 아는 이론을 시장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시장을 가르치려 들죠. 반면에 공감하는 투자자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부의 흐름과 리듬을 직접 느낍니다. 그리고 그 흐름과 함께 호흡하며 움직이는 거죠. 결국 여러분의 계좌를 결정하는 건 어쩌면 완벽한 이론이나 마법 같은 숫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데이터 위에서 시장의 흐름을 느끼면서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딱딱한 규칙의 잣대만 들이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동정으로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감으로 투자하고 있습니까?